오랜만에 JR 글로벌 리츠 관련된 영상을 하나 올려보려고 합니다. 2025년 3월 말일에 정기주총이 예정돼 있죠. 액트를 통해서 저희 개별 주주들이 지분을 모았고 정관 변경 안건을 하나 상정해 놨어요. 제 7호 의안, 그게 저희가 상정한 안건인데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한 그 결과인데 지금 4년이 만 4년이 됐어요. 지금 5년 차로 접어든 거죠. 4년을 딱 채웠고 5년 차가 됐는데 총 투자 수익률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주가 수익에다가 배당 수익을 더한 값이 총 투자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거의 이제 중간에 사실 좀 추가 매수도 하고 좀 비중도 덜었다가 이걸로 뭐 은행주 사고 다시 배당금을 좀 이렇게 수량이 왔다 갔다 한 부분들이 있어서 21년도 제가 최초에 진입했던 그때 5,000원 주고 샀던 사람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물론 이제 유상증자를 받았으면은 4,200원인가 300원에 한번 조금 물타기처럼 들어와서 평단가가 좀 낮아졌을 가능성이 좀 있겠지만은 제 개인적인 지금 제 포트폴리오에서의 JR 글로벌 리츠 평단가는 4,400원대거든요. 처음에 진입한 사람들 그리고 중간에 좀 물 타고 어쩌고 했던 분들 대부분 뭐 수익 그 평단가가 이 정도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냥 5,000원에 공모가에 들어왔던 사람들을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해 볼게요. 배당금은 이제 그 기간 동안에 1,500원대 거의 1,600원 가까이 받았고 대신에 이제 주가 하락은 공모가 대비 한 2,400원 가까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주당 손실액은 800원대가 되고 공모가 대비 16%가 빠진 거죠. 4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면은 결산을 해도 돼요. 어 결과를 얘기해도 된다는 거죠. 뭐 1-2년 정도 됐으면은 이제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좀 더 장기적으로 봐야지. 리츠인데 부동산 자산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4년 정도 되고 5년 차에 접어들었으면은 인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투자 실패예요. 투자 실패고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 정도 하락한 거는 그러니까 4년 보유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마이너스 16%가 나왔다. 이제 중간에 막 세금도 내고 뭐 이런저런 부대 비용이 들어가니까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죠. 아무튼 이 정도까지 손실을 맞은 거는 거의 이 종목이 유일합니다. 음 얼마 전에 제가 정리한 종목 중에 이 맥쿼리 인프라도 있는데 맥쿼리 인프라도 제가 매도할 때는 이제 평가손이 난 상태에서 매도를 했어요. 마이너스 상태에서 매도를 한 거죠. 그래도 배당금 받은 게 그 손실 금액보다 더 컸기 때문에 '투자 실패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성공한 투자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배당금이 손실액을 커버해 준 그 정도가 되는 거지만 JR 글로벌 리츠는 이 정도면은 저는 인제 투자 실패라고. 왜냐면은 4년 동안 인플레이션도 있잖아요. 3% 씩만 잡아도 4 년간 뭐 12%, 12%, 15% 이렇게 그걸 더하면은 인플레이션을 더하면은 어 이 실제 손실률과 더해서 거의 한 30% 네거티브 났다고 보면 되겠죠. 그 자 이렇게 된 그 결론을 놓고 봤을 때 이 책임은 제가 지는 겁니다. 투자자의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는 거고 이 실패한 투자의 책임은 제가 오롯이 지는 거죠. 운용사가 지는 게 아니에요. 운용사는 이렇게 돼도 돈을 물어낼 책임은 없어요. 다만 투자자의 권리는 제대로 주장을 해야죠. 내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니까 JR 글로벌 리츠라는 이 회사의 주인은 JR 투자 운용이 아니고 우리 주주들이라는 거죠. 어 주주로서의 권리는 제대로 주장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투자자의 선택지는 둘 중 하나예요. 이 운용사가 진짜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못 믿겠고 '얘네랑은 진짜 한순간도 같이 하고 싶지 않다.' 이러면은 그냥 사실 매도하고 빠져야 됩니다. 답이 안 나오는 회사, 답이 안 나오는 뭐 경영진 이런 사람들이 3년 5년 지난다고 해서 답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요. 보통 어 처음부터 무능했던 사람은 그냥 끝까지 무능하기 마련이고 처음부터 도덕적으로 굉장히 결함이 있던 사람은 몇 년 뒤에도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남아 있을 것이라면은 주주로서 권리를 주장을 해야죠. 그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해요.
얼마 전에 이제 이 리츠 투자 간담회에서 JR 글로벌 리츠의 문성재 상무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음 처음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원하는 결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의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운용사가 생각하는 입장인 거죠. "원하는 결과는 아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누가 반토막 나는 주가를 원하겠어요? 누가 배당금이 40%나 삭감되는 그런 결과를 원하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운용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겠죠. 근데 "최선의 결과였다."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하는데 주주들은 이게 진짜 최선의 결과였는지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알 길이 없어요. 벨기에 우리가 가 가지고 '다른 애들은 어떻게 받고 있지?' 이런 거를 객관적인 데이터를 받아봐 가지고 우리가 비교한 것도 아니고 그런 자료를 객관적으로 쫙 이렇게 리스트업 해 가지고 주주 서한에 이렇게 보내준 것도 아니고 주변에 몇 개 우리보다 더 못난 친구들이 있는데 심지어 어떤 펀드들은 청산도 당했어요. 어 근데 우리는 40% 배당 삭감 당하는 선에서 방어했다. 최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참 모르겠는 거죠. 정말 최선이었을까? 굉장히 애매한 코멘트입니다. 내가 진짜 능력도 좋고 굉장히 유능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상황이 뭐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니까 '이 정도까지 막은 게 최선이었다.' 이것도 최선이고 저는 하위 30% 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최선을 다해서 상위 30% 안에 들었다. 이것도 최선인 거죠. 아니 그게 이 정도가 아니고 사실 하위 30% 인데 30% 선에서 그냥 결과를 냈습니다. 어? 그 내 주변 환경이 그런데 어떡합니까? 내가 하위 30% 인데. 이것도 최선인 거죠. 이렇게 나왔을 때 과연 우리 주주들이 매년 30억씩 보수를 지급하고 음 그에 맞는 운용 성과를 기대하는 우리 주주들이 '과연 운용사를 칭찬해야 될까?'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리파이낸싱 결과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좀 실망스러웠어요. 주주들이 최초에 이 21 년도, 20 년도 초기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아이디어는 그때 굉장히 인제 인플레이션이 심했고 막 벨기에 같은 데 어 물가 상승률이 막 7% 8% 거의 10% 가까이 막 폭등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이런 인플레이션은 쉽게 잡히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했었고 이게 정말 오래가면은 당연히 이 리파이낸싱을 하더라도 고금리로 갈아타더라도 임대료 상승분이 금리 인상분을 상당히 상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제로금리 시대여서 기준금리는 제로인데 가상금리는 한 100 bp 받아서 결과적으로 1.05%라는 대출금리를 썼잖아요. 여기서 뭐 좀 오르더라도 몇 프로 정도 오르고 말겠거니 이제 이렇게 기대를 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대출 리파이낸싱 할 때 시점을 보니까 3년 유리보 금리가 1.95% 정도로 사실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제로 금리에서 거의 한 2%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이 가산 금리가 미쳤죠. 245% 245 bp 정도로 이 기준금리를 뛰어넘는 가산금리 인상을 얻어맞은 셈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과연 주주들 입장에서 '이게 진짜 최선이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근본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이 대출 금리는 막 이 캐시 트랩, LTV 이런 거 막 내줄 거 다 내주고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어맞은 이 대출 금리라는 거죠. 지금 이 대출 금리를 LTV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 현지 대출 원금을 줄이기 위해서 한국에서 회사채 발행을 엄청 많이 했다는 거죠. 뭐 거의 천 몇백억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 돈을 막 가져다 붓고 한국에서는 또 한 6%대 고금리를 조달을 했단 말이에요. 그 대출 원금을 벨기에에다 쏟아붓고 LTV를 이렇게 낮췄는데도 50% 대로 낮췄는데도 가산금리를 244 bp를 맞았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인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할 기준이 없다는 게 참 문제예요. 벨기에에서 이렇게 받아왔는데 우리는 벨기에 사람이 아니니까 벨기에 뉴스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제 듣다 보면은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대주단 뭐예요? 대주단이 한 명이 아닌 거죠. 대주단 여러 그 대출권자들이 이렇게 왔을 때 막 강하게 나온 대출권자가 있어 가지고 막 싸워 가지고 "이런 조건을 받았다." 근데 뭐 강하게 나온 대주단 있다 보니깐 걔네들을 인제 눌러 앉히려고 막 이런저런 조건도 들어주고 막 했다. 그럼 이제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강하게 나가면 들어주는구나.' 그러면은 '우리 주주들도 좀 강하게 나가야겠다.' 인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맨날 이렇게 싸웠대는데 진짜로 얼마나 싸웠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인스타나 SNS 막 파리피플들 보면 맨날 공장장이랑 싸웠대. 재료 떼오려고. 어 우리 구독자분들의 무슨 좋은 조건의 어떤 영양제를 해오기 위해서 "오늘도 공장장님이랑 싸우고 왔습니다." 이러잖아요. 어떻게 믿죠 그거를? 주주들이? 믿을 수가 없죠. 아 이게 참 어른들의 세계는 결과가 사실 과정을 지배하고 결과가 나쁘면은 누군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가 지지만 운용에 대해서 결과가 좋지 않다면은 당연히 운용이라는 건 일종의 계약이고 계약은 해마다 우리가 주주들에게 유리한 계약인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번에 2,000억 정도 되는 어 국내 조달을 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또 금리가 6%대 금리를 받았다는 거죠. A- 등급의 회사채인데 그러면 또 이거는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다른 이제 스폰서 리츠라든지 어 뭐 동종업계 리츠들 금리를 얼마나 썼나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은 좀 이제 안타깝게도 대그룹 그 대기업을 끼고 있는 그룹사 리츠 같은 경우에는 어 이 금리를 굉장히 잘 받았더라고요, 굉장히 저렴하게. 근데 이제 JR 글로벌 리츠는 이제 스폰서 리츠가 아니다 보니까는 모기업에서 지원받는 그런 게 없어서 아마 그렇겠지만 어 스폰서 계열사의 그런 좀 아주 안 좋은 매물을 헐값에 비싼 값에 넘겨받을 그럴 염려는 없지만은 어 스폰서를 끼지 않았기 때문에 받게 되는 그런 불이익은 진짜 고스란히 다 받은 셈입니다. 6%대 금리를 받았어요. 근데 이것도 이게 이제 어 비교할 만한 그런 그러니까 스폰서 리츠가 아닌 어 순전히 인제 신용만으로 A- 등급의 어떤 회사채를 발행할 때 다른 친구들은 막 7% 8% 받는데 JR 글로벌 리츠가 6%대 받아오면 잘 받아온 거죠. 근데 또 이게 비교할 만한 데가 이렇게 마땅치가 않다는 게 참 주주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주주들의 이익을 좀 더 보장받아야 되겠다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상정한 안건이에요. 정관을 변경해 달라는 이제 주주 제안을 했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수탁 회사의 운용 성과가 동종 부동산 그러니까 리츠 회사들 대비 현저하게 부진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사는 운용 보수 조정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 이사는 사실 이제 주주들의 편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그 이사회에 있는 이사들과 감사들 모두 JR 글로벌 리츠에서 인제 이렇게 손 닿는 인사들로 이렇게 앉혀 놓은 게 사실이죠. 뭐 이렇게 공고를 해 가지고 모집하거나 어떤 어 제3 기관에서 공정하게 이렇게 해서 했다기보다도 이건 뭐 다른 리츠들도 다 마찬가지긴 합니다.
JR 글로벌 리츠에서 이 이사회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주식회사니까 이사회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사회랑 감사가 있어야 되니까는 이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누군가를 초빙해서 거기 앉혀 놨는데 이 이사회는 그러면은 진짜 주주들을 위해서 일할 가능성이 적죠. 이렇게 지금 주가가 반토막이 나도 이사회에서 아무 뭐 액션을 안 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이사회에서 저희가 이제 이런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해서 서신을 보냈는데 그냥 이제 이 JR 투자운용 운용사의 입장만 뭐 이렇게 열심히 이제 저희한테 설명해 주는 그런 회신을 보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몇 가지 이제 안건을 보냈는데 이 안건은 그래도 이사회의 의무에 대한 안건이기 때문에 상정을 시켜줬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액트를 통해서 지분을 모으고 있는데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남았어요. 232명이 참여를 했고 지분이 2.56% 정도 모였습니다. 지금 액트 자체에 모여있는 지분은 거의 8%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더 많은 주주분들이 참여를 해서 이번에 좀 안건을 좀 통과시키는데 좀 일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설령 이번에 그 정관 변경 안건이 통과되지 않다 하더라도 많은 주주들이 모여 있는 것 자체가 우리 개별 주주들을 간과할 수 없게 만듭니다. 사실 이 정관 변경 안건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 7% 모인다고 개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여태까지 이 주주총회에서 참여했던 그 주식 수를 감안을 할 때 이번 주총에 참여한 거의 대부분의 거의 만장일치의 만장일치로 주주들이 찬성을 해 줘야지 이 정관 변경 안건이 통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안건을 상정한다고 해서 무조건 통과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액션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저희 주주들의 어떤 입장이 계속 그 목소리가 운용사 측에 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 거고 가만히 있으면은 확실히 우리 한국 사회, 특히 뭐 한국 사회가 아니더라도 모든 인간 사회가 그래요. 가만히 있고 아무 소리를 내지 않으면은 그 잠자는 자의 권리는 절대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려고 하고요. 아무쪼록 이제 거의 뭐 바닥은 찍고 나온 것 같거든요. 이 주가 입장에서 보면은 뭐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더 좋은 방향으로 운용사를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결과적으로 이 회사를 잘 운용해 줘야 되는 게 운용사의 역할인 거고 더 잘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런 행동주의 액션을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막 끌어내리고 실질적인 손해를 막 주려고 하는 그런 액션이 아니라는 거죠. 좀 취지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서로 좀 윈윈하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